2025년 워싱턴. 또다시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미군 철수를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방위비를 올리려는 계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 협력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원전, 방산까지 세계 핵심 산업을 쥔 한국은 더 이상 청구서에 끌려가는 약자가 아닙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이 당당히 주도권을 쥐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놀랄 역사적 반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의 주요 일간지 정치부에서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온 사토 케니치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워싱턴에 파견됐습니다. 솔직히 말해 몇 년 전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한국을 몰아붙일 때 저 역시 한국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 하지만 이번 회담은 시작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목격자로서 한국이 어떻게 협상의 판을 뒤집는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방위비를 2배, 3배로 올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동맹을 말하면서도 청구서를 들이밀던 장면은 굴욕이자 모욕이었고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과 K방산까지 세계가 목을 매는 핵심 기술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제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압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방위비 청구서에 답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반전이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님을 전 세계가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순간 기자로서 공기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과거 방위비 협상 때 느꼈던 모욕감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무언가 다르다는 예감이 스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방미 일정을 트럼프의 청구서가 다시 시작된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공항에는 교민들의 작은 환영 인파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이번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취재진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할 방안이 있습니까? 라는 직설적인 질문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논의는 동맹의 틀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뒤에는 준비된 자신감이 숨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악관 내부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참모들의 속내는 긴장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 그 중추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까지 한국이 쥔 카드는 미국에게 절실한 자산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발을 뺀다면 미국의 대중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이미 내부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언론을 의식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공짜 점심을 먹어선 안 된다라는 말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 다시 꺼낼까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압박하는 듯 보였지만 기사 말미엔 한국은 이미 전략적 파트너라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긴장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료와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하며 이번에는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뭉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항에서 차에 오르며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한다. 미국도 우리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워싱턴 거리는 늦여름의 열기로 달궈져 있었지만 회담장을 향한 공기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악관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 트럼프는 특유의 과장된 몸짓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국은 더 내야 한다. 미국의 보호에는 값이 따른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받아 적었고 곧바로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 다시 꺼낼 조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마치 몇 년 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듯 긴장감을 부추겼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순간 굳은 기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준비된 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은 수십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반박 논리와 대체 시나리오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트럼프의 방식은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가 꺼내는 첫 카드는 언제나 돈, 그러나 진짜 협상은 그 뒤에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국내 언론은 또다시 굴욕을 강요하나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침착했습니다. 모든 발언은 협상의 일부일 뿐이라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이 흐름을 활용해 반전을 노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 순간 한국 대표단이 준비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미국 내 공장 투자, K방산 공동 개발. 모든 것이 미국의 심장을 겨누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했지만 그의 눈빛에 잠깐의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는 여전히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담장 내부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이라는 트럼프의 첫 카드는 강력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그에 맞서는 반격 카드를 꺼낼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테이블 위에 차분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방위비 문제만으로 동맹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순간 회담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돌직구 발언에 늘 방어적으로 반응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미국의 미래가 우리와 얽혀 있습니다. 대표단이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현황이 표시됐습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진행하는 원전 협력과 방산 공동 개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꿈틀거렸습니다. 나는 기자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단순한 숫자와 도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을 설득하는 그리고 세계를 압박하는 한국의 무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용을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동반자입니다. 트럼프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특유의 과장된 제스처조차 잠깐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미국 참모들의 시선은 점점 한국 대표단의 자료로 향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돈 아닌가. 간단하지 않나? 그러나 한국 측은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하는 가치는 방위비 증액 요구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회담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의 카드가 더 이상 과거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느꼈습니다. 이제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된 한국의 기세. 트럼프의 카드는 점차 힘을 잃고 회담의 무게추는 서서히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앉으며 특유의 직설적인 어투로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 단순한 문제 아닌가? 그의 말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회담장을 울릴 만큼 컸습니다. 미국 언론 기자들이 멀리서 지켜보며 다시 한번 긴장된 분위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트럼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깊이 기여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준비된 새로운 자료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 창출한 일자리 수치와 경제 효과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만든 일자리는 수십만 개에 이릅니다. 투자 규모는 방위비 분담금의 수십 배를 훨씬 넘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 계산법은 언제나 돈과 표였는데 지금 제시된 자료는 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잇지 못하자 참모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투자 효과는 사실입니다.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다. 하지만 군사적 보호는 또 다른 문제다. 한국이 내야 할 몫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공급망은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반박이 나오지 않았고 참모들조차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내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탱하는 가치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손을 탁자 위에 내리치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방황과 불안이 스며들어 있음을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협상장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돈과 가치, 협박과 반격이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번 교환에서 기세는 분명히 한국 쪽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회담장이 잠시 정적에 잠기자 트럼프의 뒤쪽에 앉아있던 참모들이 재빨리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 손에는 이미 사전 준비된 내부 보고서가 있었고 그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된다. 배터리 산업도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이는 곧 미국 제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 한 참모가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테이블 위의 긴장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언론과 대중 앞에서는 언제나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에 밝은 그의 눈은 이미 숫자를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얻을 수 있는 수십억 달러와 한국이 제공하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의 고민을 읽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팔짱을 낀 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 장면은 배석한 양국 인사들에게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과거라면 이미 한국이 밀려서 더 많은 비용을 내겠다고 양보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반응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미국 언론의 속보 자막이 회담장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투자 효과에 당혹 협상 국면 급변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CNN 패널들은 즉각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밀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카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속으로 불편한 심정을 감추려 했지만 참모들의 권고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님, 방위비만 고집하면 이번 회담은 실패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트럼프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라는 단어에 누구보다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한국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좋다, 당신들의 주장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논의할 건 돈만이 아닐지도 모르겠군. 그 한마디로 회담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회담장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트럼프는 한동안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눈을 뜨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한국이 말하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느렸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동맹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손바닥을 펼쳐 탁자 위에 가볍게 내려쳤습니다. 방위비 증액은 최소화하자. 대신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 그 한마디에 미국 참모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방위비를 대폭 올리자던 대통령이 직접 물러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료와 수치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한국의 기여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자로서 그 순간이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임을 직감했다. 트럼프의 태도가 변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한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쥔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한국 대표단은 숨을 고르며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돈보다 신뢰를 원한다. 한국이 보여준 기여는 그 어떤 숫자보다 크다. 이례적으로 그는 한국을 칭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백악관 회담장에 앉아있던 기자단도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장면은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CNN과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의 속보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 철회 기술 경제 협력 강조라는 문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회담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백악관에서 울려 퍼진 그 박수는 단순한 의전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당당히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난 직후 백악관 브리핑룸은 말 그대로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전화를 붙들고 편집국의 속보를 날렸고 각 방송사 화면에는 역사적 합의라는 자막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CNN은 단호한 톤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동맹의 판을 바꾸다. 트럼프 방위비 대신 협력 강조. 앵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건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국은 더 이상 종속적 동맹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비용이 아닌 가치를 보게 되었다라는 문구가 굵게 실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안겨주는 고용 효과는 방위비 청구서보다 수십 배 크다. 이제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산업적 공존으로 확장됐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연이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이번 합의는 한국이 주도한 첫 번째 진짜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청구서를 받는 쪽이 아니라 협력의 조건을 제시하는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언론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BBC는 한국, 미국을 설득하다. 동맹의 새로운 모델 제시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NHK 역시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미국을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 언론은 긴장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이 미국의 품에 안겼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협상의 무대를 장악했다며 부러움 섞인 논조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당당히 맞서다라는 제목이 주요 포털을 장식했고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이제는 우리가 협상에서 진짜 이겼다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회담 직후 미국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차분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새로운 동맹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함께 개척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한국의 목소리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섰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환영의 열기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생중계를 이어가며 회담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방위비 증액 철회 기술 협력 확대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를 계속 흘러갔습니다. 공항에 모인 한 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방위비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치욕을 느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외교 성과를 넘어 한 나라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은 사회관계망에서 우리가 당당히 맞섰다라는 해시태그를 퍼뜨렸습니다. 노년층은 이제는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라며 깊은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언론의 논평도 달라졌습니다. 청구서를 받던 나라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라는 문장이 기사 제목을 장식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명확히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연설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속적 동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시민들은 큰 박수와 함성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나라 최고라고 외쳤습니다. 그 장면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나는 기자로서 이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도쿄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한국이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줄 줄은 몰랐다. 그러나 지금 나는 확신한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청구서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설득하는 나라다. 과거엔 미군 철수 협박과 방위비 청구서에 떨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기술과 산업으로 세계를 설득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힘,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자부심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